보자. 여기에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은 모두 좀 생략하고 네가 알아들을 말들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러더퍼드까지 왔었어. 그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았던 게 뭐냐면 바로 전자 운동에 규칙성을 밝히고 싶었지만 밝힐 수 없었을 사람. 아,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규칙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실험이 되게 유명했는데 크룩스관을 이용한 실험이 되게 유명했어. 뭐 알다시피 제너레이션 1세대인 톰슨 아버지도 그지? 크룩스관에 놓고 막 음극소 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 전에 골트슈타인 금동이 아저씨가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크룩스관에서 쏴버렸잖아. 그랬더니 거기서 양극선을 발견했지. 근데 그때 봐라. 크룩스관 실험을 할 때 이런 게 나온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고 실험을 하는데 음극이잖아. 이 양극이잖아.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 금동이 아저씨가 골트슈타인이 약간의 뭐를 집어넣어? 수소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는데 물론 양극선이 나온 건 알았지. 그런데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수소가 이렇게 빛을 내요. 알았어? 물론 무슨 선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무슨 선? 양극선도 있었지만 양쪽에 빛을 내는 거야. 그때 당시에 프리즘을 통과하는 분광학이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시대였어. 뉴턴이 제일 먼저 무지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도구는 발달을 못했지. 그러니까 얘가 프리즘을 딱 갖다 준 거지.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스크린 형광판에 뭐뭐뭐가 찍히냐면 무슨 색깔? 아, 빨간색 없나? 이게 가장 빨갛네. 빨간. 그치?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게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이렇게. 얘가 뜬 거야. 이렇게 4개가 뜬 거야.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이것도 빛이니까 무지개가 뗐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렇게 4개가 뜬 거지.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을 분광을 한 증거거든. 이 스펙트럼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시광선 갖고만 얘기하는 거야. 무지개라고 보면 돼. 그런데 불연속의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적이 못하다는 거지. 이 불연속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단다. 네가 본 게 되게 방출이야. 방출과 흡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방출 스펙트럼은 그 빛 자체
자체가 나와서 스펙트럼을 찍는 거야. 딱. 근데 흡수는 여러 개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만 없는 거야. 검게. 이 검은 줄이 나타나야 돼요. 알겠어? 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빨간 옷 쪽 파란도 타이즈를 입었어. 상상을 하지 말고. 타이즈를 입고 7명이 서 있었는데, 자, 준비! 시작! 하고 딱 출발을 내렸는데, 7명이 동시에 뛸까 있냐? 근데 노란색 타이즈를 입은 선생님이 돌프레이를 적어줬네? 그러면 저 종착점에 도착하는 건 빨주 초파란 부만 도착하겠지. 네. 그 노란색 자리가 검게 딱 빠져있는 거. 그게 흡수야.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아까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이 꼴찌했잖아. 준비! 하는데 혼자 뛴 거야. 막 뛰어가. 꽝! 예! 이렇게 혼자 찍힌 게 그게 방출이야. 그건 뭐냐면 각자의 색깔은 단색광이라 해가지고 고유한 색깔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찍히면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고 어느 하나가 빠지면 흡수, 걔 하나만 찍히면 뭐라고? 방출이 되는 거. 이건 방출인 거야.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스펙트럼이란 빛은 에너지잖아. 이 에너지를 누가 방출했을 거야?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 러더포드에서도 핵은 양성자, 중성자는 움직임이 없다. 전자만 움직인다? 네. 그럼 이 빛은 누가 내보낸 거다? 전자가 내보낸 거지. 근데 신기한 거야. 아니, 전자가 이런 빛을 낸다는 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핵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하는 위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뜻한다는 거야.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러더포드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전자의 규칙성이 증거로 나온 거야. 이걸 이론적으로만 설명한다면 대단한 발견인 거야. 봐라. 이 빨간색 이런 색깔을 내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있지. 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빨간색이 제일 낮아. 자,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한자로 적색이다. 적색 외의 선이 무슨 선이겠냐? 적 외의 선. 보라색은 자색이야. 그럼 그 옆에가 무슨 선이에요? 자외선. 그래, 자외선이지. 적외선, 자외선 누구 맞으면 얼굴 타? 자외선. 자외선이 세다는 거야. 보라색이 세다고. 이해갔어? 에너지가 약하면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크다. 그 당시에 이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디에 와서? 아인슈타인에 와서 플랑크 상수를 통해서 밝혀지지만 지금의 해석으로 본다면 과학자들은 적어도 알았어. 보라색 쪽으로 해서 에너지가 세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선으로 찍혔다는 건 전자 하나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 왜 방출했겠느냐? 사람들이 상상한 거 이거. 중심 핵이 있다면 에너지가 도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야.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야. 전자가 도는 길이. 수소조차도 전자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전자가 돌 수도 있고 여기서 돌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상상한 게 뭐냐? 핵으로부터 멀어지잖아? 그럼 에너지, 전자가 하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봐. 이건 분명히 방출된 거다. 여기 있는 음극선이 딱 쓰여지면 그 전자한테 에너지를 줄 거 아니냐? 전자가 핵으로부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좀 멀어졌다가 딴 데서 에너지가 조금 느슨하게 받아지는 그런 자리에 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일 거다라고 과학자가 상상한 거지. 근데 이런 표현을 썼더니 애들이 곡해하는 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아. 이렇게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건 에너지의 이동 폭을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려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잘 봐요. 눈 감아봐.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때는 뿅 하고 여기 나타난 거라고. 얘가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 찍혀.
전자는 여기다가 뿅 하고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뿅 하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때 빨간색의 에너지 변화를 뿅을 했을 때 방출된 에너지가 저거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의 수학적인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는데 그거를 한 과학자가 발모라는 고등학교 수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정수를 놓고요. 정수에서 제곱분의 1 분수함수로 얘가 빼면 저런 규칙성이 나오는 걸 찾아내요. 그걸 좀 더 완성한 사람이 리드벨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상수를 써가지고 완벽한 리드벨이 공식을 끄집어냅니다. 그때 나온 게 그거예요. 파장분의 1이라는 거죠. 얘가 에너지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파장이 길다고. 그리고 파장분의 1이라는 값을 써가지고 리드벨이 상수를 써서 발모의 숫자를 에너지적으로 뽑아냅니다. 이것을 공식 이론적으로 딱 정립한 과학자가 누구냐? 보우입니다. 보우. 이 사람이. 단순한 자료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성립하려면 수소의 전자 껍질은 이런 형식으로 성선이 되고 이 껍질에서 저 발모는 단순한 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진 거고 이걸 더 확장하면 이러한 이론적 값이 나올 거다라고 이론으로만 풀어냅니다. 수학적으로. 뭐 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러더퍼드랑 동급이었지만 나이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러더퍼드는 한참 유명했죠. 뭐 진짜 실험으로는 거의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도 찌끄레기였다고 그러죠. 언더그라운드. 이 이론, 보호 이론을 딱 발표를 하고요. 보호 이론은 이제 네가 배우면 알겠지만 보호 이론을 발표를 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의문투성이었어요. 어떻게 전자가 저렇게 움직이냐는 둥, 전자한테 저러면 제 말이 되냐는 둥.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뜻게 이론을 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뭐 슈퍼스타 K 그런 데서 보면 찌끄레기들이 나와서 심사평을 하잖아. 저게 춤이냐는 둥. 응? 소울이 없다는 둥. 근데 엄청난 대가 이론에 따와서 제 춤에는 뭔가 틀려다니는 느껴진다. 한마디만 하면 밑에 애들이 또 그럴 줄 알았다는 또 헛소리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딱 정리를 해요. 야, 에너지를 양자화시켰다는 정말 대단한 공식이다. 그 다음부터 뭐가 급상승합니다. 떡상을 하죠. 떡상.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아인슈타인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개인상 관심 없어요. 저렇게 러더퍼드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전자의 규칙성이 수많은 과학자에 의해서 완성이 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는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바닥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바닥 상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전자가 가장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에너지 상태. 보호 같으면 수소각계 실험했기 때문에 핵과 가장 가까운 것도 이걸 바닥이라 불러요. 그 외의 건 다 들뜬 상태인 거죠. 그때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서 나타나려면 알았죠? 얼마만큼의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할 때 이 전자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 전자는 에너지만큼을 뭐 했을 때? 방출했을 때, 알았습니까? 방출했을 때. 흡수한 만큼을 방출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보는 저 색깔은 이거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야, 전자가 좋은 길이 따로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보호가 어떻게 이론으로 성립을 했는지. 자, 딴 건 모르겠고요. 쌤이 지금 전자가 도는 길을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4개로 놓을게요. 이 차이가 에너지가 200이고요. 여기 차이가 10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결국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자가 이동할수록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전자가 이 안에서 움직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이쪽을 알려줬다면 몇 종류의 선이 찍힐 수 있을까요? 이게 바닥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네. 바닥인데 얘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네.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네. 그때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맨 에너지 제일 높은 게 얘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죠. 얼마예요? 에너지 얼마 방출하겠어? 400. 이게 700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알죠? 뿅에 뿅. 뿅하고 나타나면 얼마? 300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떨어지면 200을 찍어요. 자, 더 이상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에너지 이동 형태는 없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얼마요?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요? 100.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얼마요? 선 몇 개 치겠어요? 네. 이거요. 그러면 발버나 그러니까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건 이거예요. 보는요.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보. 아, 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 길이 따로 있고 그 길에서 전자 이동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발머나 리드베리가 만든 공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자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그렇게 밝히고 싶어 했던 전자들의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알았어요? 보호 전자값계는 그래요. 그럼 봐요. 이제 보호라는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뭐를 했느냐 과정은 제가 지금 과학사로 설명을 했고요. 이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저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게 보통 기존 자료는 요만큼밖에 4개 자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외삭과하고 내삭과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이론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어요. 자,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호라는 과학자는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주양가성 1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이 이 껍질입니다. 핵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이 엄청 물어뜯죠. 핵 주위를 전자가 원운동한다. 그때 첫 번째 원이 이거예요, 이 껍질. 그러니까 원을 내가 반듯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원 껍질을. 그 다음에 뭐고요? 이 껍질. 그 다음에가 저 바깥쪽이 무한대값이면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렸겠어요? 1과 2 사이가 제일 커요. 이 사람의 이론에 따지면 요 사이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가 3, 한 이쯤이 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붙어있진 않는데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밖으로 갈수록. 얘 이론에 따르면. 자, 이랬을 때 보호라는 사람은 1껍질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K껍질로. 요걸 L껍질, M껍질, N껍질. 4껍질밖에 안 할게요. 주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4주기밖에 안 되니까. KLMN 이렇게 잡는데 이름을 이 사람은 이쪽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얘기한 거죠. 들떴다. 자, 이 이론으로 첫 번째. 얘가 가정을 합니다.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 전자가 존재하는 그 중위를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3차원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달걀 껍질처럼. 핵주위를 동그랗게 감싼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전자는 뿅뿅뿅 하고 나타나는 거지 이 중간에는 전자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 이걸 아인슈타인이 뿅 간 거야. 오, 에너지를 양자화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얘들은 불연속적이다.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자 1몰당 1312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자 한 개라는 계산을 못하는 거죠. 1몰당. 그래서 이 숫자란 표현은 수소를 딱 끄집어서 에너지를 잰다면 그건 수소 원자 한 개의 에너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수소 원자 1몰이면 1g이거든요. 1g당 이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자 한 개라고 생각하고 뭐 비교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쓰죠. 1310이란 말도 귀찮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n 이걸로 표현하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이렇게 에너지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야.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가 작아져서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2에서 1로 전자의 전이가 생긴다면 이거예요. 그럼 이때의 에너지가 이거잖아. 이때의 에너지는요. 이거고요. 결국은 이만큼의 이게 생겨서 델타 E 값이 생겨서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 주위가 이걸 거 아니에요. E2. 얘는 1. 뺀 값, 그걸 델타 E라고 합니다. 이만큼이 방출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방출된다.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어디로? 바닥 상태로 이동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갈 때 뿅 하고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 때는 얘를 정의합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된 거거든요. 에너지는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는 거예요.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빛을 최초로 양자화, 셀 수 있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F는 진동수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다. 이건 빛의 속도고요. 초당 30만 킬로미터. 요게 빛의 파장이에요. 저건 뭐냐? 저 델타 E 값이라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자,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요, 2에서 1까지 에너지 떨어지죠. 네. 3에서 2로 에너지 떨어지겠죠, 또. 네. 그럼 3에서 1까지 떨어진 에너지와 2에서 1, 3에서 2의 합은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기 좀 정의해요. 근데 파장은요,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세면쓸수록 파장은 짧으니까. 알았어?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러한 에너지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이론적인 계산값을 딱 써내서 발표했는데, 물론 물리학자들한테 엄청 뜯어먹히죠. 어떻게 핵주의를 전자가 등소 오는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얘는 빙빙 돌다가 핵에 끌려가서 부딪힌다. 그거 설명할 수 있느냐? 못한다. 나 죽여라. 그래가지고 A식으로 쳐버린 거죠. 불안한 요소는 많았지만, 그래도 수학적인 계산적인 그런 확립을 한 사람은 보호가 최초였기에 양자적인 표현력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얘가. 현재는 이게 파동의 형태고 확률의 형태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아직도 비밀은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근접한 효율이 좋은 이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실험해서 증명합니다, 이 사람이. 자, 봐봐요.
이 이론을 가지고 증명을 했더니 하나하나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얘 이론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먼저 이걸 밝힌 사람이 있는데 라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몬이라는 사람은 이걸 밝히는데, 자, N은 1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밝혀요. 이거를 밝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밝힌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진다면 델타 E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거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걸 A라 합시다. 네. 그럼 수많은 1까지 떨어지는 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맨 작은 걸 B라 합시다. 얘가 바로 A라는 겁니다. A.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질 때 델타 E 값은 1이다. 그잖아요. 무한대는 0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310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310이다. 진짜 값을 알고 싶으면 1312만 곱하면 돼요. 그 다음 봐요. B는 누구냐? 얘는 제일 약한 거죠. 어디에서? 바로 위 껍질. 2에서 어디로? 1로 떨어지는 거 여기 구했잖아. 얼마? 4분의 3. 얘들이 바로 자외선 계열이더라. 자외선이 에너지 제일 세다고 했잖아. 그때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밖에 없었습니다. 잡아요. 라이먼은 사람이 딱 발견합니다. 자, 이름 붙이기는 발모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발모는 보호 이전에 나온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발모가 RGBV를 발견했잖아. 그거 갖고 연구했고, 그것 때문에 보호가 이론을 확립한 거 아니야? 아, 발모가 바로 그 이 껍질까지 떨어지는 거기에 속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붙여줘. 얘는 2까지 방출되는 델타 E 값을 얘 이름을 붙여줘.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애다. 2까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얘를 C 가장 센 거,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약한 거 T. 그래서 C를 한번 표현해보자. C. C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무한대에서 어디로? 2까지 떨어지는 건데, 이건 델타 E 값이 뭐 나올까? 4분의 1 나올까? 4분의 1. 무슨 뜻입니까? 전체 에너지를 1로 볼 때, 요 사이가 3이고 요 사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게 누구예요? D죠, D. 가장 약한 게 D. D는 바로 윗껍질. 3에서 어디로? 2로 떨어지는 거. 이러면, 이거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36분의 5가 나와요. 이 차이가. 여기다가 1312만 곱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R 값인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무슨 선? 가시광선 계열이라고. 하지만 가시광선은 아까 공부하고 가진 얘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또 자외선이거든요. 그냥 가시광선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센이라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어갔어요. 파센 계열은 얘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했어요? 3까지요. 3까지 방출되는 델타 E 값을 찾은 거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네. E, 그 다음에 이거 뭐? F. 이게 바로 파센 계열이에요. 그래서 E는 결국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리고 이건 9분의 1이잖아. 얘는 바로 직전인 4에서 어디로? 3까지. 이건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9분의 1을 뺀 거예요. 144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방출을 한다는 거죠. 얘를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스크린에 나타내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떨어지고요. 진동수도 떨어지고요. 파장은
커진다. 자, 맨 오른쪽에 누가 그려지느냐? 보세요. 이게 F입니다. 그 다음에가 간격을 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계열이랄까요? 파생 계열. 무슨 선정이야? 적외선 영역. 계열이라고 하죠, 계열이고. 그냥 영역.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씁시다.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그러면 이제 누구 거 발모가 봐요. 여기가 D입니다. 그러니까 발모 계열 중에 제일 약한 에너지는 그래도 파생 계열보다 제일 센 것보다 세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이렇게 역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가 C 됐어요? 네. 자, 이제 라이너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됐어요?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발모예요, 발모.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발모에 대한 건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까? 네. 지금은,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만 알아보고 넘어가시고. 알았지? 다음 시간에 여기를 합시다. 네. 알았죠? 네. 숙제는 꼭 하시고. 네. 어디까지 숙제? 그 원동은 79쪽까지. 오케이? 79쪽 숙제. 고생했습니다.